이 사람들은 그 고대 중국의 한나라가 그 위만조선을 무너뜨리고 세웠다는 한사군, 낙랑군, 이게 그 평양 중심의 한반도 북부에 있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고조선의 강력도 상당히 이제 오랜 논쟁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이란 나라가 그 강력이 어디까지였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뭐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항상 이제 일본인들과 뭐 조선족 유학자들도 일부 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반도사관, 우리 역사는 이 반도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반도사관에 따라서 이제 고조선의 강력이 지금의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 중심으로 한 평안남도에 있던 작은 소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그 식민사학자들이 주장한 거고,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그 이른바 국사학계의 태두라고 하는 이병도 박사가 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남한 강단사학에서 그 계속 이제 고조선은 그 평안남도에 있던 작은 소국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왔죠. 그런데 이 부분도 그다음에 그 과거에 이제 독립운동 하면서 역사 공부했던 분들은 고조선은 평안남도 일대에 걸쳐 있던 작은 소국이 아니라 지금의 하북성 일대까지 그 뻗쳐 있던 그런 강력한 제국이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사학하고 이렇게 논쟁을 좁혀보면 항상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의 주장, 그거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남한의 강단사학과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들의 주장, 독립운동가이면서 역사학을 같이 공부한 이 두 그 파트의 두 부분에 서로 이제 대립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고조선이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고조선은 강역이 넓었다라고 그 말하는 것이 그냥 우리 그 민족 감정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역사학은 이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역사학은 과거에 실제로 어떠했는가를 밝히고 그 그 밝힌 걸 갖다가 사실을 갖다가 해석하는 학문이지, 우리가 후대에 그 바람을 가지고 과거에 붙여서 세로로 왜곡하거나 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학문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고조선에 관한 이제 문헌 자료 자체는 상당히 이제 많지가 않죠. 이럴 경우에 뭐가 그 보강돼야 되냐면 이제 고고학 자료들이 보강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조선에 표지 유물들이 있어야 요런 유물들이 나오면 요것은 곧 바로 고조선 강역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고조선의 이제 표지 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비파형 동검이라는 거죠. 그 비파 같은 악기처럼 생긴 그런 이제 동검인데, 그 비파형 동검이 출토되는 지역들은 다 이제 고조선 강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북한의 역사학을 한번 그 비교를 해보면, 그 북한에서는 그런 고조선의 강역을 어디로 보고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 북한도 초기에는 그 고조선의 강역이 그 평양 중심이었다, 평양 중심의 소국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그 학자들이 있었고, 주로 이제 이 고고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했는데,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해방 직후만 하더라도 저 일본인들이 고고학 유적 유물까지 조작했으리라고는 생각을 잘 못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 고고학자들은 그 평양 지역에, 평양 중심에 고조선의 유적 유물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그 고조선은 평안남도나 그 한반도 북부에 있던 이제 그 소국이었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문헌사학자들, 역사학을 크게 둘로 나누면은 이제 문헌 사료를 가지고 해석하는 문헌사학과 고고학 자료를 가지고 그 해석하는 이제 고고학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문헌을 가지고 공부한 학자들은 전부 다
전부 다 그 고조선은 그 요동, 고대 요동, 지금의 하북성 일대까지 그 펼쳐져 있던 강역을 갖고 있던 제국이었다. 이렇게 다 설명했어요. 그거는 이제 독립운동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 해방 이후에 북한에서 문헌사학을 하는 학자들은 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료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중국 고대 사료에 고조선은 고대 요동에 있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고대 요동은 지금은 이제 그 요령성, 중국 요령성에 요하라는 강이 흐르는데 지금은 그 강의 동쪽을 요동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고대의 요동은 지금 요령성 동쪽이 아니라 지금의 이제 천진 북쪽에 뭐 계연이라는 곳이 있고 옥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그 지역이 고대의 요동이다라고 하는 중국 사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고조선이 무너진 자리에서 온 그 낙랑군은 옛 고조선이다. 근데 요동에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중국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문헌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들은 고조선이 대륙에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왔었죠. 그러다 이제 북한 내에서 이 고조선 가지고 이 고고학자들하고 문헌사학자들하고 논쟁을 하다가 그 리즈린이라는 그 역사학자를 이 북경대 대학원에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리즈린이라는 이 역사학자가 당시 이제 그 북경대에 고힐강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역사학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힐강을 갖다 뭐 고사비안 학파라고 하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시간에 한번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당대 최고의 그 3, 40년대 중국 학계를 휩쓸었던 그런 이제 고사비안 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고일강인데 이 고일강을 지도교수로 삼아가지고 그 박사학위 이제 논문을 작성하게 되죠. 그래서 1961년에 그 북한의 리즈린이 그 고조선 연구라는 그 논문으로 그 박사학위를 이제 취득하게 되는데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북한을 통틀어서 실제로 받은 최초의 한국학 박사학위예요. 뭐 남한 국사학계 터두라는 이병도 이병도 씨가 받은 그 박사학위라는 거는 자기가 그 이전에 책으로 냈던 걸 갖다가 이미 그걸 갖다 자기가 제출하고 자기가 심사해갖고 자기가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진정한 박사학위라고 볼 수 없고 이 중국 당대 최고의 학자인 리즈린을 지도교수로 삼아가지고 받은 이제 고조선 연구가 최초의 남북한을 통틀어서 최초의 저는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중국의 수많은 원전을 다 이제 인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읽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한문 그대로 쓰여져 있어서 제가 이제 리즈린의 고조선 연구라는 책으로 번역해서 이제 출간을 했습니다. 이게 1961년도에 나온 박사학위 논문인데 북한에서는 1962년도에 이제 출간했죠. 그 주요 핵심 내용들은 뭐냐면 이제 고조선은 평안남도에 걸쳐 있던 작은 소국이 아니라 대륙까지 걸쳐 있던 그 강대한 제국인데 구체적으로는 BC 5세기에서 4세기 때까지 서기전 5세기에서 서기전 4세기 때까지는 고조선의 서쪽 강역이 지금의 하북성 난하까지였고 그 다음에 연나라 장수 진계에게 강역을 조금 뺏기고 난 다음에는 지금의 요령성 대릉하까지 그러니까 서기전 3세기에서 서기전 2세기 무렵 이후에는 요령성 대릉하까지가 이제 고조선의 강역이었다라고 하는 그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논문이 발표되면서 북한 학계에는 1961년도에 고조선이 평안남도에 걸쳐 있던 작은 소국이었다든지 낙랑군이 지금의 평양에 있었다든지 하는 학설이 전부 다 폐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일제식민사학의 가장 중요한 학설 중에 하나인데 이 학설을 다 폐기하고 북한 학계는 1961년에 이미 그 고조선은 대륙 고조선이고 그 다음에 낙랑군은
현재의 그 요동반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학설로 요동설로 1961년도에 다 정리를 했어요. 네, 남한 강단 사학자들만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전혀 이제 친일 정상화는 못하는 바람에 그저 일본인 자기네 스승들이 말해준 대로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고조선은 그 평안남도에 있던 소국이었고 낙랑군은 지금의 평양에 있었다라고 줄기차게 아직도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1992년 8월에 대한민국과 그 중국이 이제 수교를 하게 되죠.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중국 땅을 가볼 수가 없어가지고 뭐 아주 소수의 학자들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국의 지금 동북 삼성이라고 중국에서 부르는 뭐 흑룡강성, 길림성, 요령성을 비롯해서 지금의 그 하북성, 그다음에 내몽골 이런 지역에서 고조선의 표지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비파용 동검이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그런 그 유적 유물들이 그 고조선 유물들이 엄청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사실 근데 류지린의 고조선 연구 1961년에 발간한 류지린의 고조선 연구에도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실려 있었어요. 이게 남한의 강단 사학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중요한 숙주 중에 하나는 남북이 분단된 건데 북한의 역사학을 아주 이제 그 소개하지 않든지 아니면 소개하더라도 거꾸로 소개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남한 강단 사학자들이 1980년대 말에 그 윤래영 교수가 이제 고조선 연구를 펴냈더니 그것이 바로 류지린의 그 북한의 류지린의 고조선 연구를 본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 국가안전기획부에 신고를 해서 그 윤래영 교수가 그 수사까지 받았어요. 출장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이 남한의 강단사학이 식민사학이 자기네 총독부 역사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을 다 쓴다는 것을 여기에서 다 알 수 있죠. 그 1992년에 한중수교가 되고 난 다음에 중국 각지에서 그 고조선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말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해서 이제 고조선 강역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뭐 요령성, 요하 부근까지는 뭐 올라갔던 것으로 이제 학설을 조금씩 수정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낙랑군, 한사군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그 고대 중국의 한나라가 그 위만조선을 무너뜨리고 세웠다는 한사군, 낙랑군, 이게 그 평양 중심의 한반도 북부에 있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한사군이 그 위만조선을 무너뜨리고 중국이 세웠다는 한사군이 중국의 예를 들어서 뭐 요동 지역에 있든지 중국의 하북성 일대에 있는 것이 중국 학자도 아니고 일본 학자도 아니고 남한 학자들이 왜 그렇게 뼈아프냐는 게 꼭 우리 한반도 북부를 갖다가 고대 중국의 식민지로 만들지 않으면은 아주 무슨 그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의식은 그 총독부 역사관, 그러니까 그 총독부 역사관이 무너지면 자기는 다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하까지, 요능성 요하까지 갔다가 그 중심지가 평양에 와서 망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중심지 이동설인데 평양에서 망했기 때문에 이 고평양에 바로 그 낙랑군이 섰고 나머지 한사군도 그 주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항상 평양을 중심으로 대동강을 중심으로 북한 지역은 다 중국의 식민지였다. 요 결론을 갖다 도구마 일종의 이제 교리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남한 강단 사학자들이 대다수 국민들을 역사에 삼행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자기네가 한 것만 이제 쫙 주입시키는 바람에 일반 이제 국민들 중에 그 역사에 특별히 관심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게 도저히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발생할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들이 이제 버젓이 한국에서는 일어나는 겁니다. 저희가 우화량이라고 지금의 이제 홍산문화 유화문명의 중심 지역인데 그쪽 지역을 가보면은 거기에서 비파용 동검이 엄청 많이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 답사만 다녀보면은 우리가 고조선의 강역이 어디까지였다. 그 내몽골의 그 오한기라든지 뭐 적봉이라든지 거기 가보면 여기가 옛 고조선의 강역이었구나라는 걸 출토 유물들이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급해지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건 고조선 게 아니라 산용이나 동옥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남한 강단사학자들은 그대로 중국의 동북공정 논리에 따라서 이건 고조선 게 아니고 산용과 동옥고다라고 과거에는 일본인도 그대로 추종하더니 지금은 이제 일본인 추종하는 건 그대로 추종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동북공정까지 추종해가지고 중국인들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남한의 이제 강단 사학이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이 나라 미래가 어둡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것이 빨리 이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사료에 나온 대로 고조선이 지금의 하북성 일대까지 걸쳐 있던 광대한 제국이면은 그 광대한 제국을 다스리기가 그 고대에 사실 이제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광대한 지역을 보면은 그 여러 작은 그 나라들이 있는데 뭐 작고 큰 나라들이 있는데 이걸 갖다 북한에서는 후국 그 제후할 때 후자를 따가지고 그 중국이 여러 이제 그 주나라 때부터 여러 자기 이제 친척들을 갖다가 각지에 봉해가지고 나라를 만들고 그걸 갖다 이제 봉건제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중국의 봉건제처럼 그 고조선도 후국을 여러 거느렸다. 이걸 갖다 이제 윤내원 교수 같은 경우는 거수국 체제였다라고 이제 말하는데 뭐 거수라는 말은 중국의 이제 후한사 같은 그런 이제 역사서에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죠. 그래서 이 거수국 또는 후국이라고 그 부를 수 있는 나라들이 뭐 부여라든지 고죽국, 고구려, 예맥, 뭐 기자국 뭐 이제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제 고조선의 단군조선의 후국이었다라고 이제 거수국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북한 학계와 이제 남한의 이제 민족사학계의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조선이란 나라는 일본인 식민사학자들하고 현재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니었고 상당히 이제 광대한 영역을 가진 나라들이었고 그 광대한 영역은 바로 북한에서는 후국, 그 남한의 남한의 이제 민족사학에서는 거수국이라고 부르는 여러 이제 그 나라들이 이제 존재했던 공존했던 이제 그러한 나라가 그 고조선이고 고조선의 강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